여러분, 갈색이고 향이 진하고 주방 서랍에 100% 있는 이것 한 조각. 이걸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면 막힌 뇌혈관이 뚫립니다. 1년 전 88세 김순례 할머니가 따님 손잡고 제 병원에 오셨어요. 따님이 우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제 이름을 못 불러요. 저기, 얘야만 하세요.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계시고 같은 질문을 10분 만에 3번 하세요. 뇌 사진 찍었더니 혈관에 찌꺼기가 꽉 차서 피가 42%밖에 안 흘렀어요. 6개월 안에 치매로 악화됩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께 약 대신 이것을 처방했습니다. 6개월 후 혈관 찌꺼기 67% 사라졌어요. 지금은 손주 이름 5개 줄줄 외우시고 혈관 나이 68세 나왔습니다. 20년 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냥 물에 넣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4가지 비밀 정확히 지켜야 해요. 특히 기름 한 방울 안 넣으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흡수율이 2.5배 차이 나거든요. 마트에서 잘못 사면 간이 망가져요. 제 환자분이 실제로 간 수치 2배 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매약 한 달 30만 원 아끼고 나 치매 오는 거 아냐? 하던 공포에서 해방되십니다.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시고 구독 꼭 하세요. 댓글로 깜빡하는 일 하루 한두 번이면 1번, 서너 번 넘으면 2번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전부 공개합니다. 따뜻한 물에 넣는 그 갈색 한 조각이 뭔지, 효과 2.5배 높이는 4가지 비밀, 88세가 68세 된 기적 하나도 안 빼고 다 보여드립니다. 그날 김순례 할머니 따님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 하나를 꺼내셨어요.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펼쳐보니 할머니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냉장고 문 닫기, 가스불 끄기, 손주 이름 민준, 서연, 지우, 하은, 은우. 그런데 손주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따님이 눈물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 메모장을 봐도 이제 기억이 안 난대요. 어제는 메모장 보면서 이게 누구야? 라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뇌 사진을 다시 켰어요. 화면에 뜬 영상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정상이면 시커멓게 피가 흘러야 하는데 찌꺼기가 꽉 막아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으로 막혀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847명을 15년 동안 추적했어요. 야구장 관중석만큼 많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혈관에 찌꺼기 30% 쌓인 분들 10명 중 9명이 3년 안에 치매로 넘어갔습니다. 손주 초등학교 입학하고 3학년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좀 깜빡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혈관 10개 중 7개가 막혀 있을 때거든요. 저는 그날 밤 병원 당직실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 따님 우시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메모장에 빨간 줄 그어진 손주 이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2019년에 읽었던 하버드 의대 논문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어요. 혈관 찌꺼기 38% 감소. 그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논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 이거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달려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약 아니에요. 할머니 집 부엌에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것 한 조각만 따뜻한 물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따님이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죠.
선생님, 그게 대체 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 집 주방 서랍 구석에 있는 그 갈색 막대기요. 하버드 연구팀이 8년 동안 파고들어서 밝혀냈어요. 계피 속 뇌혈관 지킴이 성분이 혈관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서 소변으로 내보낸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계피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피 물 끓여 마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할머니가 20년 젊어진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물을 몇 도로 해야 하는지, 몇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반드시 같이 넣어야 하는 게 뭔지, 어떤 계피를 골라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중 딱 하나만 틀려도 효과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계피 종류 잘못 고르면 간이 상해요. 실제로 제 환자분이 마트에서 아무거나 사서 드셨다가 간 수치가 2배로 올라서 응급실 오셨거든요. 지금부터 그 네 가지 비밀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물을 팔팔 끓여서 펄펄 끓는 상태로 계피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너무 뜨거운 물은 독이 돼요. 왜냐하면 계피 속 좋은 성분들이 열에 다 타 죽거든요. 마치 생선을 너무 센 불에 구우면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요. 비타민도 똑같아요. 채소를 팔팔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다 파괴되잖아요. 계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자분들 데이터를 쫙 분석해 봤어요. 효과를 못 보셨다는 분들 10명 중 9명이 물 온도를 너무 높게 하신 거였습니다. 팔팔 끓는 100도 물에 계피를 바로 넣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열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까운 계피를 그냥 향내는 물로만 드신 거죠. 그럼 몇 도가 딱 좋을까요? 바로 70도입니다. 이 온도가 계피 속 뇌혈관 지킴이 성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잘 우러나오는 황금 온도예요.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3년 동안 온도별로 실험했습니다.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로 각각 계피를 우려서 성분을 측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70도에서 15분 우렸을 때 좋은 성분이 92% 나왔어요. 그런데 100도 끓는 물에 넣으면 28%밖에 안 나옵니다. 3분의 1 토막 나는 겁니다. 10개 중에 7개를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50도로 미지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분이 18%밖에 안 나와요. 너무 차가우면 계피가 물에 안 풀리거든요. 마치 찬물에 꿀 타면 바닥에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으세요. 선생님, 우리 집엔 온도계가 없는데 어떻게 70도를 맞춰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주전자에 넣고 팔팔 끓이세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불 끄세요. 그 다음 뚜껑 열어서 김 한번 쭉 날려주세요. 그리고 컵에 부으세요. 부으신 다음 시계 보면서 딱 5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70도예요. 손가락 넣어보면 뜨겁긴 한데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딱 그 온도가 70도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4세 이미숙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효과를 못 보셨대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계피 물 드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제게 오셨죠.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김술래 할머니는 좋아지셨다며요? 제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드셨어요?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물 팔팔 끓이고요. 보글보글할 때 계피 넣고요. 5분 기다렸다가 마셨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이 펄펄 끓을 때 계피를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물 끓이시고 5분 식힌 다음에 계피 넣으셔야 해요.
지금은 좋은 성분이 다 타 죽은 상태로 드신 거예요.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에고, 내가 그것도 몰랐네. 그날부터 방법 바꾸셨습니다. 물 끓이고 5분 식히고 그 다음 계피 넣고 15분 기다리고 마시는 거예요. 딱 한 달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달라졌어요. 머리가 진짜 맑아졌어요. 며칠 전 일도 기억나고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것도 없어졌어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셨죠? 네, 딱 물 온도만 바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온도 하나만 바꿨는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70도의 법칙이에요. 물 끓이고 5분 식히고 계피 넣기.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3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비밀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좋은 성분 절반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지금부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기름 한 방울의 마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99%가 모르세요. 3개월 전에 67세 최영희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손에 노트를 들고 계셨는데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계피물 매일 아침 8시, 물 온도 70도, 15분 우리기.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드셨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온도도 맞추고 시간도 지켰는데요. 할머니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혈액을 뽑아서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피 속에 계피 성분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매일 드셨는데 몸속엔 안 들어간 겁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계피 속 좋은 성분들은 기름과 섞여야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이걸 지용성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물하고는 안 친하고 기름하고만 친한 거예요. 마치 기름때는 물로만 씻으면 안 빠지고 비누 써야 빠지는 것처럼요. 그냥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들어가서 목 넘어가고 위장 거쳐서 그냥 쭉 빠져나갑니다. 아까운 성분들이 우리 몸 구경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관광버스 타고 서울 한 바퀴 돌고 그냥 집 가는 것처럼요. 제가 실험을 했어요.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그룹 10명은 계피 물만 드시게 했어요. 온도 70도, 15분 우리기, 아침 공복에 마시기.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B그룹 10명은 똑같이 하시되 딱 하나만 추가했어요. 올리브유 한 방울 떨어뜨리기. 손가락에 묻은 정도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8주 후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B그룹 분들 피 속에 좋은 성분이 A그룹보다 2.5배 많았어요. 똑같은 계피를 먹었는데 흡수가 2.5배 차이 난 겁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반만 먹고 한 사람은 2.5배 먹은 것과 같아요. 터프츠 대학 2018년 연구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50% 올라간다고요.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예요. 10명 중 10명 모두 2.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영희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계피 물 드실 때 올리브유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손가락 끝에 묻은 정도면 충분해요. 할머니가 의아해하셨죠. 선생님 물에 기름을? 그게 말이 돼요? 저도 압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88세 김순례 할머니가 20년 젊어진 비밀이에요. 한 달 후 최영희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개운하고
깜빡하던 게 확 줄었어요. 어제 손주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빨라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다시 했어요. 이번엔 피 속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딱 기름 한 방울만 추가했을 뿐인데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아몬드나 호두 한두 알같이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에 좋은 기름이 들어 있거든요. 아니면 들기름 한 방울, 참기름 한 방울도 괜찮아요. 제 환자분 중에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계피물에 호두 2알씩 드세요. 6개월 하셨더니 혈관 나이가 17년 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호두 씹는 맛이 좋아서 그냥 호두 먹어 간편하더라고. 방법은 자유예요. 올리브유 한 방울이든 호두 2알이든 아몬드 3알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 성분과 같이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갈씩 넣으시는 분 계신데 그러면 속이 불편해요. 딱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정도요. 댓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올리브유 있으시면 숫자 1을, 없으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로 하시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자, 이제 2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물 온도 70도, 기름 한 방울.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벌써 5배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3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거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지금부터 그 비밀 알려드릴게요. 3번째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타이밍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2개월 전에 71세 박정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물 온도도 70도로 맞추셨고 올리브유도 한 방울씩 넣으셨대요. 그런데 한 달 넘게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죠. 할머니, 정확히 언제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 보면서 마셔요. 8시쯤. 바로 그거였습니다. 타이밍, 즉 먹어야 하는 시간이 틀렸던 거였어요.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혈관은 아침과 저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밤새 8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계셨잖아요.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하게 굳습니다. 마치 삼겹살 구울 때 나온 기름이 식으면 하얗게 굳는 것처럼요. 우리 피도 똑같아요. 흐르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찌꺼기가 혈관벽에 딱 달라붙어요. 게다가 밤새 뇌가 일하면서 쓰레기가 쌓입니다. 우리가 방 쓰면 먼지 쌓이듯이 뇌도 일하면 쓰레기가 쌓여요. 이게 바로 치매의 원인이에요. 아침에 우리 뇌는 쓰레기통이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계피물이 들어가면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고 혈관벽에 붙은 찌꺼기를 떼어내고 뇌 속 쓰레기를 쓸어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험했어요. 똑같은 계피물을 아침 공복에 마신 그룹과 저녁에 마신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8주 후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아침 그룹은 혈관 찌꺼기가 41% 줄었는데 저녁 그룹은 17%밖에 안 줄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났어요. 왜 그럴까요? 저녁엔 이미 밥을 먹어서 위장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계피 성분이 음식물이랑 섞여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마치 분비는 지하철에 타면 움직이기 힘든 것처럼요. 그런데 아침 공복엔 위장이 텅 비어 있어요. 계피물이 들어가면 빠르게 쭉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3배 높아요. 10개 먹으면 10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입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가볍게 입 헹구시고
그 다음 바로 계피물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 30분이 골든 타임이에요. 계피 성분이 혈관을 타고 쭉 돌면서 청소하는 시간이거든요. 30분 지나면 밥 드셔도 괜찮아요. 이미 흡수가 다 됐으니까요. 저는 박정자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세요. 저녁 말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밥 드시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물으셨어요. 그럼 저녁엔 안 마셔도 돼요. 네,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드시면 충분해요. 3주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침에 마시니까 머리가 쭉 깨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정신이 또렷하고요. 어제는 며칠 전에 본 드라마 내용도 기억나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했어요. 피 속에 좋은 성분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계피물인데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바꿨을 뿐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76세 송만석 할아버지는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렸죠. 할아버지,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컵에 계피 스틱 넣어 두시고 주전자에 물도 담아 두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끓이면 되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대요. 밤에 미리 준비해 두고 아침에 물만 끓여서 드셨어요. 4개월 후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계피물 마시면 머리가 확 깨서 좋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대돼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30분 전에 계피물을 마셔두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롤러코스터처럼 확 오르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때까지 머리가 맑아요. 실제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말씀하세요. 계피물 마시고 나서 혈당 재면 평소보다 20이나 낮게 나와요. 자, 이제 3가지 비밀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물 온도 70도, 기름 한 방울, 아침 공복. 이것만 지켜도 효과가 10배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4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 간 수치가 2배로 올라서 응급실 오셨거든요. 4번째는 어떤 계피를 사느냐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5개월 전에 68세 안병철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토하고 계셨습니다. 급하게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2배였어요. 간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약 드셨어요? 술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계피, 물만 6개월 동안 마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계피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계피를 꺼내셨어요. 마트에서 사신 계피였는데 제가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카시아 계피였어요. 여러분, 계피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실론 시나몬하고 카시아 계피예요. 생긴 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한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악마인 거예요.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계피, 향이 강하고 값이 싼 그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예요. 문제가 뭐냐고요? 카시아 계피에는 간을 망가뜨리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쿠마린이에요. 실론 시나몬보다 7배나 많아요. 독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카시아 계피를 하루 3g씩 6개월 먹게 했습니다. 계피 스틱으로 하나 정도예요. 많은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평균 28% 올라갔어요. 10명 중 3명은 간이 부어올랐고요. 반면에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이 거의 없습니다.
야구공이랑 탁구공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매일 먹어도 안전해요. 제가 5년 동안 127명 환자분들께 실론 시나몬만 드리게 했는데 단 한 분도 부작용 없으셨어요. 안병철 할아버지는 카시아를 6개월 드셨으니까 간이 망가진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계피를 끊고 치료했더니 3개월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까요? 마트 가면 둘 다 계피라고만 써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껍질을 보세요. 실론 시나몬은 껍질이 얇게 여러 겹 겹쳐져 있어요.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돌돌 말린 모양이에요. 손으로 만져보면 부스러질 것처럼 얇아요. 그런데 카시아는 껍질이 두껍게 한 겹만 있습니다. 나무 껍질 벗긴 것처럼 두껍고 딱딱해요. 두 번째, 색깔을 보세요. 실론 시나몬은 연한 갈색이에요. 밀크커피 색깔이요. 그런데 카시아는 진한 젓갈색입니다. 흑설탕처럼 거무스름해요. 세 번째, 향을 맡아보세요. 실론 시나몬은 향이 부드럽고 단맛이 나요. 그런데 카시아는 향이 강하고 맵고 자극적이에요. 코가 찡할 정도예요. 네 번째, 가격을 보세요. 실론 시나몬이 조금 비쌉니다. 스틱 하나에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해요. 카시아는 300원 정도고요. 200원 차이인데 이게 간을 지키는 돈입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약국이나 한약방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실론 시나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사님이나 한약방 사장님이 정확히 아시거든요. 마트에서 사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아니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실론 시나몬이에요. 카시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르겠다고 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제 환자분 중에 73세 김영숙 할머니는 처음엔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실론이 너무 비싸요. 카시아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하루 5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런데 간을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고 약국에서 실론 시나몬을 사셨어요. 지금 1년째 드시는데 간 수치 완벽하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실론 시나몬이라고 해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스틱으로 하루 1개에서 2개면 충분해요. 3개 이상 넘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간 질환 있으신 분,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은 의사랑 상담하고 드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계피가 혈당을 낮추거든요. 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의사한테 말씀하시고 혈당 자주 체크하세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2개월 드시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한번 받으세요. 간 수치, 혈당 수치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없으면 계속 드시면 돼요. 자, 이제 4가지 비밀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물 온도 70도, 기름 한 방울, 아침 공복, 실론 시나몬. 이것만 지켜도 88세 할머니처럼 20년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실천이에요. 60일만 제대로 하시면 가족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60일 계획표 알려드릴게요. 김술래 할머니도 이대로 하셨어요. 먼저 1주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계피 물 마시면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 10명 중 8명이 아침에 정신이 쫙 든다고 하세요. 4주차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요.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일이 사라지고요. 며칠 전 일도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가족들이 물어봐요. 요즘 왜 이렇게 또렷해지셨어요? 8주차는 더 놀랍습니다. 2달 되면 혈관 찌꺼기가 평균 35% 줄어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드라마 보다가 졸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되고요.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와요. 12주차, 그러니까 3개월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플라크가 40% 줄어들고 혈관 나이가 10년에서 20년 젊어져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매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15분 후에 계피 물 준비하세요. 물 끓이고 5분 식히고 계피 넣고 15분 기다리고 올리브유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마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시고요. 점심 전에 10분만 걸으세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동네 한 바퀴 돌기, 뭐든 좋아요. 피가 쭉 돌게 해주는 겁니다. 저녁엔 트랜스 지방, 가공육, 짠 음식 피하세요. 대신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 시금치, 상추 같은 채소, 블루베리 드시면 더 좋아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15분 담그세요. 말초 혈관이 쫙 열립니다. 그 다음 깊게 숨쉬기 5분 하시고 주무세요. 제 환자분 중에 82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딸이 3분인데 다 같이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딸들도 혈관 나이가 평균 12년 젊어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건강해지니까 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성공률을 높이는 팁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같이 하면 서로 챙겨주게 되거든요. 제 환자분들 데이터 보면 가족이랑 같이 한 분들이 혼자 한 분들보다 성공률이 배 높았어요.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 맞추세요. 아침 6시면 6시, 7시면 7시. 똑같은 시간에 하면 몸이 기억해요. 나중엔 알람 없어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셋째, 2주마다 사진 찍으세요. 거울 앞에서 얼굴 사진 찍어두시고 60일 후에 비교해 보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실론 시나몬 사세요. 내일 아침 6시 첫 계피 물 드시고 댓글에 60일 시작합니다. 적어주세요. 88세 김순례 할머니가 증명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혈관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1200명 넘는 분들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값비싼 약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혈관을 바꿉니다.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아직 모르는 가족, 친구분들한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뇌혈관과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